고발탄 보시면은 뭐 단편, 전후, 비판, 현실 고발적이 있는데 왜 현실 고발적이야? 이래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순간의 유혹, 저런 순간의 유혹이 있죠. 저런 거를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인간의 비극들. 왜 여기서는 좌절하냐? 동생이 깜빵 갑니다. 은행 털다가. 그래서 1950년대 전쟁 이후 이런 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비극적으로 살았다라는 걸 알려주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양심 문제를 제기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제일 낮죠. 이때 출산율 제일 높아요. 살긴 힘들지만 애는 나왔다. 지금은 저 때에 비하면 살긴 좋죠. 하지만 애는 더 많죠. 네. 왜냐? 0.7%라는 수가 없어서. 이때도 똑같죠. 이때는 집이 문제입니까? 니네 집이 동굴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왜냐면은 이때는 다 같이 못 살았잖아요. 지금은요. 나는 얘보단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애를 낳으면은 얘보다가 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차라리 다 같이 못 살 때는요, 빈부격차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남하고.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올라야 되잖아. 근데 솔직히 돈 걱정은 끝이 없거든요. 네가 100만 원 벌면 얼마 버는 놈이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면 얼마 버는 놈이 있어요? 그래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벌려고만 하지, 일만 하려고 하지. 그래서 결혼이고 나발이고 못 합니다. 그게 나예요. 네. 못 하는 거예요? 네. 하려면 하죠. 뭐부터 하면 돼요? 하고 그만두면 돼요.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해요. 하고 나서가 문제죠. 하고 나서가. 보자. 철호는 뭔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있는 철호가 바로 우리 주인공이에요. 예. 형입니다, 형.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좀 상상을 세리거든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가장이에요. 가장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돈 벌어야 되죠. 근데 이제 얘가 돈 버는 게 쉬워, 어려워? 벌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좀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너네도 공부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막 씨발 로또 되는 상상하잖아. 그런 거. 그래서 퇴근을 하다가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이, 저 새끼 뭐하냐? 왜 홈버튼 더블 클릭했어? 왜 그거 각도 틀어? 왜 각도 틀어? 홈버튼 누르지 마세요. 무슨 개수작을 하려고 저거. 자, 철호의 눈을 마주보고 있는 그 사나이는 얼굴에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려 웃고 있었다. 왜냐면 이제 자기가 손을 씻다가 이제 물에 비친 자신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사나이의 얼굴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고요.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두카니 파인 두 눈, 깎아진 볼, 날카롭게 여인 턱, 송장처럼 꺼멓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 원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몽둥이 끝에 모난도를 하나 칙농 쿨로 아무렇게나 잡으면서 들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하여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어떤 사나이? 왜 막 그런 숲속을 헤매요? 뭐 하려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사냥감을 찾으러 뛰어다니는 모습이죠. 그게 자기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 부양하다. 가족 부양에 책임을 진 가장의 모습이다. 됨? 넘겨도 됨? 연구입니다. 왜? 뭐라고요? 선생님 장난이세요? 네. 그 뭔 상관이야, 이씨, 갑자기. 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말 들리는 거.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아니 안 봤어요. 오. 우짜. 다음에 곰, 그것은 용기가 부족하다. 멧돼지, 힘이 모자라다. 노루, 너무 날쌔어서. 꽝, 그 새끼는 하늘을 나는데. 토끼, 그래, 그놈쯤은 꽤 때려잡음직하다. 그런데 그것마저 요즘은 몫에 잘 들어오지를 않는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든 들고 가야 하는 것이다. 미출처, 그래도 뭐든 들고 가야 하는 것이다.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파란 물 속에 빨간 노을이 잠겼다. 끈적끈적하게 사나이의 손에 묻었던 피가 노을빛보다 더 어떻게 우러난다? 진하게 우러난다. 무엇인가 때려잡은 모양이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실제로 뭐냐면요, 그 끈적하다, 이게 잉크 자기 손에 잉크 묻은 거예요. 잉크 묻은 거를 이렇게 찢는 건데 피가 묻었다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쓸게요. 그런 게 사나이가 들고 일어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내장,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는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보았다. 누군가 숲속에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오는 것이었다. 밑줄 치세요. 누군가 버린 걸 끌고 온대요. 누군가가 사냥감을 잡았어. 그러면 그 사냥감을 잡은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려, 못 살려? 먹여 살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철호는 누가 그거 한 거를 어떻게 해요? 얘는 가져와요. 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어, 없어? 그렇죠. 누군가는 하고 있고 자신은 못 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냥감 잡아갖고 나는 못 잡아간 거 남이 한 거 주셨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상념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철호는 옆에 놓인 비누를 집어 들었다. 여기서 이제 상념 끝났죠.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우구 까닭물을 울분이 끓어올랐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까닭물을 울분. 대한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는 손이 홀가분해 좋긴 했대요. 자, 빈 도시락통이 없다라는 소리는 뭐야? 내가 도시락 싸갔다 안 싸갔다? 안 싸갔다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점심을 굶은 겁니다. 왜 점심 굶었죠? 가난하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점심도 굶었어. 원장님. 뭐지?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는 손이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 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답니다. 해방촌이 어딘지 아세요? 살짝 그 판자촌 있는 곳이거든요. 으짜. 그래서 여기에 해방촌. 초로가 사는 산동네고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초로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갑을 뜯어 덮은 레이션이 뭡니까? 전투식량이요? 미군의 전투식량이랍니까? 뜯어 덮은 처마가, 그러니까 전투식량 껍데기를 뜯어서 처마를 덮었다. 왜? 집에 물이 새니까 보수공사를 쓰레기로 한 거죠.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야.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 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뜨물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재가 군데군데 헌데 더댕이 모양 깔렸다. 그만큼 지금 집에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허름해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갑자기 권민우 집에 꼬라지가 어때요? 그때 갑자기 이래. 뭔데 그게? 족바 같은 거요? 꼬라지가 박았다. 그만큼 안 좋다. 많이 가난하죠.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실로 얼기설기 문사를 얽어맨 초론의 집 방문이 보였다. 초론은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여기까지도 그거죠. 집꼬라지 박았다. 아래가 잔뜩 접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 소리가 새어나왔다. 비추세요.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도 또 조금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씬스틸러예요. 어머니가 계속 가서 가자 이러거든요. 가자 이러는데 그 가자가 피난 가자고. 왜? 전쟁을 겪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살짝 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공습 경보 이러고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나? 얘네 북한에서 존나 잘 살았음. 근데 뭐 일이 꼬여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도망 오거든요.
근데 이 가자 가자 하는 게 그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조금 좀 암울한 분위기, 좀 비극적인 분위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외치거든요, 어머니가.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도 분위기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죠.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쨍쨍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 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솜누더기에 쌓아놓은 미라였다. 흰 머리카락은 하누리도 제대로 놓인 곳이 없었다. 그대로 수셈이었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쨍쨍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지르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이 뭔 소리예요? 가슴에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어머니가 계속 이럴수록 뭘 느낀다? 답답함, 부담감, 그렇죠. 심리적 압박감이 오는 거죠. 왜? 어머니는 아프시지. 집에는 이건 먹여 살려야 되지. 나는 가장이지. 그렇죠. 미치는 거죠. 여기. 되나요? 그 다음에 죽냐 하면서 이제 뭐 얘가 이제 막 아둥바둥 살아.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면 동생은 철호는 그래도 양심은 지키자주의. 힘들어도 지킬 건 지키자. 동생은 족같은데?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새끼들도 하잖아. 나도 한번 할래.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어디 취직을 해야지. 취직이요? 형님처럼요?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호는 사무직 뭐 격리거든요. 이거 뭐 계산해 주는 거. 그럼 뭐 별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용기. 여기서의 용기가 뭘까? 은행털 용기입니다. 여기서는 은행털 용기. 자, 그래서 여기 용기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 오발전 했을 때는 그 딴 부분이 나오거든요. 무슨 뭐 어린애 머리에 있는 리본이나 다름없다. 윤리는 왜? 리본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나이론 반스 같은 거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훨씬 뒤에요. 이거 말고. 근데 비슷해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에? 어처구니 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따가웠다. 철호는 비룩 깡통으로 만든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껐다. 용기? 네, 용기.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까마귀가 뭘 뜻하냐? 까마귀.
까마귀만한 용기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없어요.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허수아비는 뭘까 그럼?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조금 영리하게 살자. 근데 좀 이 새끼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죠.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조차 모르거든요.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란색 꽁초에다가 담배에다가 불을 땡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왜? 이 새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일 저지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됐나요?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 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것이죠 뭐. 뭔 소리야? 그냥 우리도 남처럼 하자. 좀 시키자. 해보자 마.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은행 털어요? 응. 됐나요? 뭐? 벗어 던지고? 네, 벗어 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영호의 큰 두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였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너는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좋아. 그래서 저기 보이죠? 양심이고 윤리고 저거 밑줄 치세요.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동생의 생각을 돌려놓으려고 한 거죠. 근데 안 돼요. 왜냐면 동생이 애초에 형을 병신으로 봐요. 형은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물러 터진 게 문제다. 맨날 이렇게.